안녕하세요. 이재유 수학 코스 1 기출문제 그리고 개념 강의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된 에듀캐스트 박찬욱입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요. 기출문제 관련 개념이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이 있어서 보너스 강의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그런 보너스 개념 강의 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개념은 필수 개념 2차 부등식 총정리예요. 그래서 이재유 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2차 부등식 관련된 개념들이 여기에서 다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강의는 보시고 넘어가셔야 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자,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학생분들은 알겠지만 제 강의는 2차 함수 그리고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수, 2차 함수 가지고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2차 부등식이지만 2차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어진 y =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는 일반적인 2차 함수가 있어요. 이 2차 함수가 그릴 수 있는 개형은 총 1번, 2번, 3번 케이스, 즉 a가 양수인 애들이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떠 있는 경우, 접해 있는 경우,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a가 음수이면서 두 점을 가지는 경우, 접하는 경우, 떠 있는 경우 이렇게 총 6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6가지 개형이 나올 수 있는 모든 2차 함수의 개형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조건을 좀 자세하게 쓰면 1번은 1, 2, 3번은 A 양수죠. A 양수, A 양수. 3, 4, 5, 6번은 A가 음수입니다. A가 음수, A가 음수. 자, 그리고 지금 1번은 떠 있고 2번은 접해 있고 3번은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는 는 이퀄 0이라고 놓은 2차 방정식, 여기 이걸 가리고 이렇게 있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1번은 떠 있으니까 음수, 2번은 접해 있으니까 0, 판별식이 3번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이 2개 생기니까 양수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D가 양수 그대로, 5번은 D가 0, 6번은 D가 음수. 떠 있으니까요. X축에 떠 있으니까 D가 음수가 되겠네요. 이게 일단 기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또 이 표에서 위에 지금 식이 4개가 있죠. 부등식이. 이 부등식 4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등식의 전부예요. 그쵸?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작다. 이 4가지 중에 하나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해를.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1번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y는 없애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는 거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원래 함수로 따지면 y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즉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2차 함수에서 요 y값이 요 부등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함수를 일단 선택을 해요. 그럼 1번에서 y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어디예요? 전체 다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때 해당되는 이 모든 점들의 x좌표들의 집합, 즉 요 x좌표들의 집합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점들이 다 선택이 돼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x좌표들도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2번 케이스도 y값을 보면은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2번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전체 다죠? 그러니까 얘도 x의 범위를 구하면 이 점들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얘도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가 해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이번에는 얘가 알파와 베타에서 x축과 교점을 가지죠. 근데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면은 알파 포함, 베타 포함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가 그려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자,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는요.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4번 보시죠. 4번. 4번은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 감마와 델타 포함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이때 해당되는 x의 범위는 감마보다 크거나 같고 델타보다 작거나 같은 이 영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감마보다 크거나 같고 델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5번 보죠. 5번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함수 점들 중에서 이 선택되는 점들 중에서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이 한 점밖에 없어요. 그쵸? q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때 만족하는 x좌표는 x 이퀄 q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에서 왜 해가 나오냐면 모든 함수 상에 있는 좌표들이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q점에서만 선택이 됩니다. 그죠? 이 점에서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값이 0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 이퀄 q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5번 했고 라스트 6번 보면은 6번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있는 모든 점의 좌표들을 다 따져봤을 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없어요. 얘는 선택이 아예 안 되겠죠? 얘는 해가 없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이거랑 똑같은 풀이 방식으로 나머지 빈칸들도 채워주겠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y인데 y가 0보다 큰 점들을 일단 찾아줘요. 그럼 어딘가요? 1번 경우는 y가 0보다 크다. 여기 그래프 다 되죠?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가 아닙니다. 실수 전체. 2번은요. y값이 0보다 크니까 P에서 접하는 요 점은 포함이 안 돼요. 여기서 y값이 0이죠. 그치만 이걸 뺀 나머지는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해당되는 x 값들의 범위를 구하면은 x 이퀄 p 제외 실수 전체가 답입니다. 그죠? 이 경우와 이 경우의 차이점은 p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3번 케이스에서는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는데 y값이 0보다 큰 범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혹은 x가 베타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요. 4번으로 넘어가시면 4번은 y값이 0보다 큰 범위는 이렇게 뻥 뚫려서 얘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감마와 델타 사이입니다. x 델타. 5번 케이스는 y값이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면요. 안 나오네요. 없어요. 그죠? 여기 다 y가 음수고 q에서는 0이 되는데 0도 안 되죠.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5번도 없고 6번도 없어요. 즉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고요. 여기도 해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어서 이번에는 0보다 작다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y는 함수인데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봅시다. 1번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해가 없네요. 없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이 전체 점에서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p점 하나 있겠죠? 그래서 x 이퀄 p 하나가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랑 지금 대칭이에요. 지금 이 전체가 표가 대칭인 게 있는데 좀 신기하게 보실 게 부등식인데 해가 실수 하나 나오네?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특수한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3번 케이스 보시면은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여기와 여기 사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이때 해를 구하면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4번은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여기와 여기 포함해서 더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x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x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5번. 5번은 y값들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q 포함해서 이렇게 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실수 전체가 답이 되겠고요. 6번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다 포함이 되니까 여기도 실수 전체입니다. 라스트 0보다 작다 보죠. 는 y인데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면은 일단 다 지우고요. 1번 케이스부터 봅시다. 1번은 0보다 작다. 없죠? 해가 없습니다. 2번 케이스 보시면 얘도 0보다 작은 범위에 선택될 수 있는 점들이 없어요. 얘도 없습니다. 해가 없다. 3번 보시면은 얘네들은 선택이 되겠죠? 0보다 작은데 y값이 0보다 작은데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겠습니다.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될 것이고요. 4번 봅시다. 4번은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는 이 함수들이 선택이 되겠죠? 이때 x의 범위를 구하면 x가 감마보다 작다 혹은 x가 델타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은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 뻥 뚫리겠죠? q에서는 y가 0이니까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는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q가 제외한 q 제외 실수 전체가 되겠죠. 제외 실수 전체 q를 제외한 실수 전체가 해가 됩니다. 5번에서는. 라스트 6번에서는 전체가 다 선택이 될 테니까 모든 점들이 다 y값이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실수 전체입니다. 이렇게 모든 칸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학을 좀 공부를 하셨던 이 수험생분들은 2차 부등식 나오면 해가 1, 2, 3번 케이스만 보죠. 해가 이렇게 혹은 이렇게 뭐 알파, 베타 큰 작작 해가지고 큰 거보단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영역 혹은 사이값 두 케이스만 나온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2차 부등식이 나올 수 있는 해의 범위는 해의 종류들은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실수 전체가 나올 수도 있고 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하나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전체적으로 알고 이제유 문제를 접근하셔야 2차 부등식 문제를 접근하셔야 막힘없이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매 강의마다 이 개념이 그냥 추가로 다 들어갈 거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보시고 나서 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